바다 밑 3,600m. 그곳에서 단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국가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 중요한 인프라를 맡길 나라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한국은 절대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 한국이 직접 세계의 생명줄을 만들고 있다면 과연 누가 믿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누가 이 판을 뒤집은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세계가 한국을 무시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LS전선은 심해 3,600m 아래로 초고압 해저 전력 케이블을 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업들만이 525K 초고압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한국의 기술은 고작 320K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고 일부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들조차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심해 3,600m, 압력, 절연, 안정성 전부 감당 못한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바닷속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한 번의 실수로 수백억 원이 사라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케이블을 정확하게 깔아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기술도, 신뢰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까지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LS전선 내부에서 한 가지 결심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이건 평생 다른 나라가 하게 된다. 그 조용한 한마디가 결국 세계를 뒤흔들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접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20년 넘게 해저 전력 시스템을 봐온 제 경험으로는 심해 3,600m에 525K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깐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구조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저게 케이블 생산 타워라고? 172m. 웬만한 고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높이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품질을 위한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케이블을 위에서 아래로 끊김없이 뽑아내면서 절연과 원형도를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국 기술자가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 최고를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허세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검증하고 실패를 가정하고 그걸 다 넘어서고 나서 나온 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공장을 한 바퀴 돌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단순히 도전하는 게 아니다. 이미 해낼 준비가 끝난 상태다. 그리고 며칠 뒤 대만 해상 풍력 프로젝트 계약 이야기를 다시 들었을 때 그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선택받고 있다는 사실. 그건 운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판이 바뀌고 있는 건가?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때 공장의 분위기가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된다는 확신이.
이미 현장 전체에 퍼져 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 172m 타워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처음 봤을 때도 압도적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구조물에서 진짜 세계 최고급 케이블이 나온다고? 아직도 완전히 믿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이 실제로 생산되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됐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끊김없이 내려오는 거대한 케이블. 단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층 한 층 정밀하게 쌓이면서 완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연 안정성, 열 축적.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 계산이 멈췄습니다. 이건 된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기술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525궤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20궤에서 한계를 느끼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압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이야기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단순 참여가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받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실력입니다. 현장에서 전달받은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케이블은 실제로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예상했던 모든 변수들을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절연 문제도 없었고 열 문제도 없었고 연결부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속으로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가능성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였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이걸 모른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직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확신으로 바뀌던 그 지점. 그리고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문제들, 그리고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현실까지. 어느 날 해외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된 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한 번의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품질로, 같은 안정성으로 계속 해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은 더 그랬습니다. 바닷속 3,600m, 눈으로 확인도 못하는 환경에서 수년, 수십 년을 버텨야 하는 구조물. 그걸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깔아야 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저조차도 다시 계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반복 가능한 기술인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외부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노골적인 검증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이걸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의미였죠. 한국을 믿어도 되느냐?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눈앞에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의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검증 과정은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한 번 통과했던 테스트도 다시 하고 문제없던 구간도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싸우고 있구나.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얻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걸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확신이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아주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시험하게 될 진짜 상황이 바다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케이블 포설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포설선 위에 올라섰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천 톤에 달하는 케이블이 거대한 원형으로 감겨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작업으로 바다 밑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걸 한 번에 깐다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모든 움직임이 느리지만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케이블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무거운 선이 바다 속으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그 장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시작된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런 순간에 터졌습니다. 작업이 중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장비 쪽에서 이상 신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수치였지만 경험상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종류의 신호였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무전이 짧게 오갔고 몇몇 기술자들이 동시에 장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바다 밑으로 이미 수백 미터 내려간 케이블. 이 상태에서 문제가 커지면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전체 작업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국 기술자가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범위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이걸 예상하고 있었다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장비 속도 조정, 장력 미세 조절, 온도 관리까지 모든 대응이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몇 분이었지만 제겐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경고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업은 다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이건 준비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 계산하고 실패할 상황까지 미리 준비해 놓는 그 집요함. 그게 이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더 큰 시험의 시작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걸. 며칠 뒤였습니다. 바다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하던 수면이 거칠게 뒤집히고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 이게 진짜 바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설선은 거대한 선박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무게가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릴 때마다 케이블 장력 수치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속으로 계속 계산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 구간에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바닷속 깊이 내려간 케이블. 이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비 쪽에서 또다시 경고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수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장력과 온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 공기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무전이 짧고 빠르게 오갔고 몇몇 기술자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기술도, 신뢰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 현장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를 내는 대신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버티고 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력 재조정, 포설 속도 변경, 해류 대응 계산까지 모든 판단이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몇 분이었지만 체감상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처음 확인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 버텨냈다고?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게 아니라 이 극한 상황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 그건 운도 아니고 단순한 기술력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요한 준비와 실행력. 그게 이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우리가 바다 위에서 버텨낸 그 순간 이후부터였습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고 데이터가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 줄, 한 줄 내려가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절연 안정성, 장력 유지, 연결부 상태까지 그 어느 하나도 문제로 기록된 게 없었습니다.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구나.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을 가능성 있는 선택지 정도로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맡길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결국 신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 회의 자리에서 그 변화를 직접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질문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정말 가능한가?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언제 가능한가?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 그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다 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케이블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설계하고 생산하고 직접 바다에 나가 깔고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바다 및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 위에서 해낸 일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라는 걸. 바다 밑 3,600m. 그곳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한 나라의 힘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전기와 데이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모든 흐름이 그 길을 따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한국이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의미를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케이블이 아니다. 이건 세계를 연결하는 힘이다. 과거에는 길을 만든 나라가 강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제국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은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조금 늦게 실감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예민했구나.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누가 연결을 장악하느냐의 문제였고 결국 누가 미래를 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가능성조차 낮게 보던 그 순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졌고 대신 다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길을 만들어낸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저는 마이클 앤더슨.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능성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더 멀리 퍼져나갈 겁니다. 저는 그 시작을 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